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강의를 하게 된 강사 미술왕 김영규입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하는 것 같네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예술가로 살아갈 것인가, 그 방법과 올바른 상황 대처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 많은 과거의 예술가들을 보면서 공부하기도 하죠. 과거를 알면 분명히 현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그들처럼 된다고는 볼 수 없겠죠. 지금 작업실에서 내가 귀자르고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아무도 저를 제2의 반고흐라고 불러주지 않을 거잖아. 그죠? 그건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야. 지금 이 시대에 맞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 예술가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거장, 신인, 연습생, 기타 등등 많은 의견이 있죠. 하지만 전문적인 관점에서 많은 자료와 통계 자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예술가는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날로, 욜로, 골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그리스 시대 때부터 쭉 이어온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현대에 이르러 이런 단어들로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미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술 장르에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이거는. 자, 조금 더 깊이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계층은 날로. 뭐겠어요? 바로 날로 먹는다, 이런 뜻이죠. 자, 예술 활동에 있어서 금전적으로 자유로운 상황, 혹은 예술가로서 확고하게 입지를 굳혀서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로운 예술가들을 말합니다. 통계학적으로는 상위 4%에 해당해요. 4%. 흔히들 얘기하는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돈이 너무 많아. 외에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내가 대가 반열에 오른 그런 예술가,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계층으로는 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욜로족. 욜로족의 그 욜로입니다. 자, 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개인 혹은 그들로 이루어진 단체 그룹 등을 얘기합니다. 이 계층은 지구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거의 없고 대부분 프로젝트 지원금으로 생활을 하고 예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계층의 특징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인데, 현대에 와서는 예술 신분을 유지하기에만 급급한 욜로 계층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주변에도 많고. 일반적으로 예술을 한다고 하는 대부분은 이 욜로 계층에 속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계층으로는 골로. 그냥 골로 간다는 거예요. 골로 간다. 자, 욜로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다가 더 이상 유지를 하지 못하고 도태돼버린 예술가 집단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도태는 경제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거나 이때까지 예술 활동을 하면서 쌓아온 나의 결과물도 별다른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층의 특징은 예술가의 끈을 놓지를 못해. 예술가는 그만큼 되게 달콤한 직업일 수도 있죠. 자, 모든 계층은 사람이 가장 많이 분포한 이 욜로 계층을 중심으로 각 계층마다 이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 A 이거를 날로 계층이라고 치고, 자, B 이걸 욜로 계층, C를 골로 계층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A와 B 사이에 이 계층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뭐냐? 최상위 욜로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난로 계층으로 넘어가기에는 약간 부족해.
대부분은 예술적 활동에 있어서 평단에 굉장히 좋은 칭찬과 어느 정도 인기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예술 활동이 너무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자, B와 C 사이에 있는 이 계층. 자, 이 계층은 예술적 역량은 부족하지만 지원금으로 예술가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하위 연로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위 연로층은 지원금은 계속 받지만 어떤 그 예술 활동적인 결과물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학계에서는 지금 B와 C의 겹친 이 부분과 C 난로족들을 통칭 뭐라고 부르냐면 문화 건달, 바로 문화 건달이라고 학계에서는 지칭하고 있어요. 자,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각 대학에서 졸업한 대부분의 예술가 혹은 예술가 지망생들의 60%는 B와 C 사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 예술대를 졸업한 친구들은 딱히 먹고 살 걱정이 없죠. 어느 정도 집에서 받는 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여기저기 활동하는 루트가 졸업하는 순간 굉장히 많이 뚫린다고. 자, 그들은 젊기 때문에 딱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자, 이때부터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그룹을 만들거나 각종 지원 서류를 넣어가지고 이런 지원금들을 받고 예술 활동을 하며 점점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예술가 지원금 제도가 정말 잘 돼 있어. 이렇게 돈 많이 주는, 예술가에게 돈 많이 주는 나라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결과가 어떻든 일단 줍니다. 우리나라 예술가 복지는 그 예술가 개인 트레이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이 사회에 생활하는데 어떤 최저임금 내지는 그 이하의 돈을 갖고 살아가지 않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준다, 이런 형태로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 실험적이고 선진화적인 예술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 돈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돈 받고 나서도 그 돈을 어디 썼는지 묻지도 않아요. 굉장히 좋죠? 자, 이런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게 풍족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월급 형태로 만들더라도 한 달에 뭐 100만 원 이상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마저도 창작금으로 많은 부분을 쓰고 있다 보니까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은 정작 별로 없다고. 자, 이럴 때의 대처법으로는 일단 창작비에서 그 예술활동비 퍼센테이지를 계속 줄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우리 예술가들이 그 예술가들의 프라이드를 지켜야 돼. 자, 욜로 계층에 있는 예술가들은 예술을 위해 가난을 선택했어. 그리고 사회적 규약, 어떤 국가의 간섭, 그 이 자본주의의 병폐로부터 우리는 아주 자유로운 보헤미안, 우리는 특권 계층이에요. 특권 계층. 그리스 시대 때부터 예술가들은 노비와 그 위에 세대의 중간에 끼어있는 굉장한 특권 계층이란 말입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때문에 졸업 후 취직하는 일반 친구들한테 술값 내지는 밥값을 미루는 걸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선진화일수록, 선진국일수록 예술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굉장히 밥도 잘 사주고 술도 잘 사줄 거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일반 모든 시민들이 우리 예술가들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특권 계층이라는 자기 최면을 계속 걸면 걸수록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우리 예술가들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자,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욜로 계층에서 이 골로 계층으로 가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난로 계층에는 이미 4%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가 욜로 계층과 골로 계층에 있다는 건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자, 20대 후반까지는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받기 용이합니다. 하지만 30대부터는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현격하게. 자, 이때부터 사회적으로도 일반인 친구들이 잘 안 만나죠. 어떤 술 사주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고 자신들은 이미 뭐 결혼도 해서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애한테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이상한 그런 핑계들을 대면서 잘 안 만나준단 말이야. 이때부터 돈 없이 이 사회를 사는 게 쉽지 않겠구나, 아니면 정말 피를 말린다, 이런 생각이 매일매일 느껴질 거예요. 자, 적어도 35살 이쯤, 30대 중반쯤에는 차상위 욜로 계층으로 넘어가야 돼. 최상위가 아닌 차상위라도. 이때 아직도 뭐 30 중반인데도 욜로 계층과 골로 계층, 아니면 그 사이 문화동달이 되어서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은 하루빨리 공무원 준비를 하던 다른 일을 찾아서 사회 일원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30 중반 이때부터 전체 예술가의 70%가 예술가 계층에서 도태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거를 많이 볼 수 있어. 이것도 사실 슬픈 얘기인데 20대 후반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도 이 시대에 더 이상 새로운 예술을 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야. 그럼에도 내 인생을 걸고 예술을 할 만큼 어떤 큰 용기도 사실은 없어요. 자, 옛날이야. 우리 여러 큰형님들이 계시는 옛날이야. 다 같이 못 살았잖아. 그래서 내 인생을 걸고 예술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왜? 내가 오늘 밥을 안 먹고 열심히 예술 활동을 했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옆집 춘식이도 어차피 밥 못 먹고 가난해. 우리는 다 같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떤 돌파구로서 예술을 선택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돈 쓸 데가 너무 많죠. 자, 화장품도 사야 되고 친구들이랑 술도 마셔야 되고 여기저기 돈 쓸 데가 많단 말이야. 나와서 하는 말인데, 자, 말이야 실험적이고 깊이 있는 예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자, 사실은 잘 팔리는 그림이 최고고, 예쁘고 잘생겨서 영화 브라운관에 많이 나오는 배우가 최고고, 날 때부터 금수저여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최고란 말이야.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을 이겨내고 난로 계층으로 진입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죠. 정말 힘든 일이야. 말 그대로 지금 우리는 최악의 세대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로서 계속 살아가고 싶은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은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자, 옛날 위인들처럼 묵묵히 열심히 한다, 더 이상 먹히지가 않아. 그런 시대는 이미 끝이 났어. 자, 메이저급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 인맥을 쌓고 지금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을 해서 자신을 알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선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포장지가 좋아야 돼. 포장지가. 결국은 포장을 잘한 자가 선택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옳고 그름이 없잖아 지금 예술판에. 응? 그런 데서는 스스로의 이론과 깊이, 그런 거는 사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그래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면 우리를 컨택해주는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 이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어떤 이론을 세우든 이미 100년 전, 그전 큰형님들이 다 했어. 다.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어. 이제는 자기 홍보와 포장의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미술을 전공하기 때문에 다른 세부적인 예술가들의 더 깊이 있는 삶과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술 쪽으로는 제가 많이 알고 여러 강의를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강의에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아니면은 제가 유튜브에 어떤 짧은 영상, 클립 영상들을 틈틈이 올리고 있어요. 되게 짧지만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예술과 삶에 대해서 어떤 계층으로 나눠져 있는지 그런 걸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 모두가 지금 자신은 어느 계층에 속해져 있고 어떻게 하면은 더 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잘 생각하시고 맞춰 나가신다면 지금보다 보다 나은 예술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